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10년 넘게 살면서 남편 때문에 속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인생에 이혼은 선택지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친정엄마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빠 때문에 그렇게 속 썩으시면서도 이혼은 없다, 참고 살아라 라는 주의셨거든요. 저도 그런 엄마 밑에서 살아오다 보니 엄마랑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았죠. 저희 엄마 참 고단한 인생을 사셨어요. 아빠가 바람도 피고 술도 많이 드시고 집 난장판 만들고 엄마한테 손찌검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의 바람만 해도 2번이나 되니까 모르는 일은 더 많았겠죠. 저는 아빠가 밉고 참고 사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식을 위해 참는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런 말이 참 싫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가 그냥 이혼하셨으면 하고 바란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빠 없이 엄마랑만 사는 게 아무리 금전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만은 편할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밤늦게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저도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못 잤고 거실에서 큰 소리라도 나려고 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한밤중에라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을 보며 욕을 하셨죠. 저렇게 쉽게들 이혼하느냐면서 결혼이 장난이냐고요. 저는 솔직히 엄마처럼 마음에 피멍 들면서 꾸역꾸역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씬 용기 있고 100배 나은 것 같았지만 그런 티는 절대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제일 다른 성향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죠. 남자답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우직해 보였던 그 남자. 저희 아빠랑은 생김새도 성격도 다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좋든 싫든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 딴에는 남편이 저희 아빠랑 참 달라 보여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저희 남편은 저희 아빠랑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람 좋은 척하지만 가족한테는 짜게 구는 모습도 그렇고 특히 본인의 본가 식구들에게만 잘하려고 하고 며느리인 아내에게도 잘하라고 강조하는 모습도 저희 아빠랑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두 딸에게는 야박한 편이었고 본가인 시댁에는 꽤 잘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너네 남편 같은 사람 잘 없다. 잘해라. 라고 종종 하셨고 아직 결혼 못한 신우도 나도 우리 오빠 같은 남자 있으면 벌써 결혼했겠네. 라는 소리를 잘했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속에서 콧방귀가 절로 뀌어졌습니다. 특히 신우의 저 말을 들을 때면 너 마냥 너네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1년도 못 살고 이혼할 거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 결혼하고 2년 뒤에 돌아가셨고요. 시댁에는 어머님이랑 신우 이렇게 두 사람이서 삽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시댁으로 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인데요. 한 달에 2번꼴로 놀러 오라고 하시니 그게 버겁고 힘들기도 했죠. 가끔 남편에게 나는 애들이랑 집에 있겠다고 혼자 가면 안 되느냐고 하면 이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하느냐며 생 난리를 칩니다. 어머님도 아들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시는 건데 혼자 가면 되지 꼭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제가 가야 식사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기 엄마 고생하는데 저보고 가서 일 도우라 그거니까요. 그걸로도 옥신각신 여러 번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큰 소리 나는 게 싫었던 제가 그냥 참고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거의 하루는 꼬박 있다가 오는데 식사 준비도 제가 하고 뒷정리나 설거지도 제가 많이 하고 오죠.
신우는 말은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다. 언니 힘들죠? 하면서도 자기가 도와주겠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님도 저랑 남편 둘 다 똑같이 맞벌이로 일하는데도 늘 남편에게만 고맙다고 고생 많다고 하시고 용돈을 드려도 남편에게만 아휴 우리 아들 힘들게 직장 일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 몰라 하시는 겁니다. 저랑 남편 생활비 반반 내고 있고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꼭 아들한테만 고맙다, 내 아들 최고다 하세요. 그 와중에 저한테는 결혼 잘했다고,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잘 없다고 하시고요. 어머님이나 신우가 하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시댁 가면 우쭐해하고 허세도 많이 부려요. 뭐든지 장남한테 다 얘기하시라 그러고 자기가 나서서 돕는다고 그러고요.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허세를 잘 부리는 겁니다. 어머님이나 신우도 그런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지 더더욱 추켜 세워주며 필요한 것도 잘 받아내고요. 남편도 신나서 자기 본가 식구들에겐 돈 잘 씁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정말 그런 짠돌이가 없어요. 저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저희 딸들에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면서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손주로는 아들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요. 남편은 툭 하면 딸내미들한테 돈 들어가 봐야 본전도 못 찾는 소리를 잘했죠. 아빠라는 사람이 애정이 없으니까 딸들도 아빠 눈치 많이 보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자식들인데 애아빠라는 사람이 자꾸 저러니까 화도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예전부터 애들 문화센터 가는 거나 학원 보내주는 것도 눈치를 주고 하다못해 계절 돼서 옷 사주고 신발 사주는 것도 싼 거 사라고 면박을 잘 줍니다. 그게 더럽고 치사해서 한 번씩 좋은 거 사주고 싶으면 공동생활비 말고 그냥 제 월급에서 알아서 사주곤 했는데 생활비에서 산 것도 아니건만 꼬치꼬치 이건 얼마짜리 샀냐 물어봅니다. 요즘 겨울 패딩 10만 원 안 넘는 게 잘 있나요? 애들 겨울 패딩 13만 원짜리 2개 사서 입혔는데 그거 얼마 주고 샀느냐고 그래서 말했더니 애들 옷을 무슨 그 돈을 주고 사느냐며 난리. 생활비도 아니고 제 돈으로 산 건데요. 오죽하면 남편에게 말할 땐 일부러 가격을 줄여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생활비 카드값 확인하다가 저를 막 부른 적이 있어요. 여보,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제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홈쇼핑 23만 원이었습니다. 전에 엄마가 TV 홈쇼핑 보시다가 마음에 쏙 드는 패딩이 있다고 하셨고 저보고 주문 좀 대신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드리면서 선물해 드리는 거니 저한테 돈은 주실 필요 없다고 했죠. 엄마가 마침 친구분들하고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제가 딸로서 기분 좋게 선물해 드린 거거든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딱히 선물이나 용돈도 잘 못 드리니까 기분 좋게 사드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기에 제가 그랬죠. 아, 이거 엄마 여행 간다고 해서 옷 하나 주문해 드렸어. 그런데 남편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23만 원이나 되는 옷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 말 안 했다고 표정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좀 어이없더라고요. 물론 집에 큰돈 들어가는 가전이나 가구 등을 살 때는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알아서 사는 거지 일일이 뭘 샀네 어쩌네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옷 하나 사드렸다고 엄청 티꺼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기분도 상하고 서운했죠. 솔직히 한 달에 2번꼴로 시댁 가면서 사가는 고기, 과일값만 해도 얼만데요. 저희 친정은 특별한 행사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장모님한테 23만 원짜리 옷 선물한 게 아까운지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요. 왜? 아까워서 그래? 아까운 게 아니라 적은 금액도 아닌데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홈쇼핑 방송 중에 사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산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이 정도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는 딱히 뭐 해드린 것도 없잖아. 뭘 해드려야 되는데? 뭐? 아니,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 거야. 우리가 뭐 해드려야 돼?
남편 저렇게 묻는데 진짜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왜 매번 뭘 해드려야 돼? 우리가 엄마한테 뭘 해드렸어? 저번 주만 해도 우리 시댁 간다고 한우 15만 원치 샀어. 잊었어? 그거 우리도 먹었잖아.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 같이 먹은 걸. 참나. 저는 빈정이 제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거 공동생활비 말고 내 개인 돈으로 낼게. 그럼 됐지? 됐어. 이미 낸 걸. 아니야. 나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해야겠어. 그래 그럼 23만 원 당신 돈으로 꼭 채워놔. 그러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얄밉고 화딱지가 나는지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고 열받을 때가 많았죠. 결혼한 지 10년 넘었어도 남편은 여전히 시댁 식구들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돈 쓰는 건 안 아까운데 저하고 저희 딸들한테 쓰는 거, 나아가서는 저희 친정에까지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겠죠. 남편 월급이 저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똑같이 맞벌이 하는 건데 왜 제가 돈 쓸 때 남편 눈치를 봐야 되는지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 제가 바득바득 따지지 않냐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남편은 발딱 성질을 잘 내고 난리를 잘 치니까 저는 그냥 참고 또 삭히게 된 겁니다. 저까지 같이 난리를 치게 되면 큰 소리가 나고 아이들까지 너무 불안해할 테니까 그런 게 싫어서 마지못해 그냥 남편 달래가면서 제 속으로 삭히면서 넘어가고 한 거였죠. 물론 제 속에는 그런 불만과 우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지만요. 차라리 누구에게나 다 짠돌이같이 구는 사람 같으면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이해라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앞서 말했듯 시댁 식구들에겐 세상 통큰 아들이자 오빠예요. 저희 엄마 23만 원 패딩 사건이 있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겨울돼도 입을 게 없다고 옷 좀 보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럼 애들 다 데리고 아울렛이나 갈까요? 언니, 무슨 아울렛이요? 백화점 가면 되지. 요즘은 아울렛도 옷 똑같아요. 자주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왕 사는 거 백화점 가서 좋은 것 좀 사줘요. 신상으로. 하면서 웃는 겁니다. 네 돈으로 사주니? 라는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여튼 그렇게 다 같이 백화점에 가게 됐는데요. 어머님하고 신우는 신나서 비싼 매장에 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다 보니 너무 비싼 걸 고르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죠. 아니나 다를까 비싼 브랜드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걸쳐보시더군요. 신우도 신나서 이것도 입어보셔라 저것도 입어보셔라 하고 있고요. 남편도 이것도 이쁘네 저것도 이쁘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고르신 코트가 있었어요. 코트 광택과 윤기가 번쩍번쩍한 것이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더군요. 엄마, 장난 아니야. 이거 입으니까 청담동 큰 사모님 같아. 어머, 그러니? 옷이 날개네. 우리 엄마한테 이거 딱이다. 코트가 윤이 반질반질한 게 너무 좋은데? 그러네. 좋긴 좋다. 이거 얼마 정도 하니? 그렇게 어머님이 가격표를 보려고 하시는데 남편이 갑자기 막는 겁니다. 에이, 엄마, 뭔 가격을 봐요. 제가 사드리는 건데. 아유, 얘는 그래도 가격은 봐야지. 됐다니까요. 그냥 사세요. 어머, 우리 오빠 멋지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진짜 지랄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려는 겁니다. 지가 무슨 재벌인가요? 가격표도 안 보고 사주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엄마 23만 원 패딩 샀을 때 거품 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지네 엄마 옷 사줄 땐 가격도 안 보고 사라고 하는 거였죠. 진짜 얼마나 기분 나쁘고 빈정이 상하던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우라는 인간이 오빠, 근데 엄마만 사줘? 나도 입을 게 없는데. 그러길래 제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아가씨, 아까 보니까 밑에 층에 여성복 할인 많이 하던데 거기 가보세요.
뭐 매대에 쌓아놓고 파는 그거요? 매대 말고도 옆에도 옷 걸어놓고 팔던데 잠깐 봤지만 예쁜 거 많던데요? 신우 제 말 씹고 저희 남편한테 그러는 겁니다. 오빠, 나도 사주면 안 돼? 나도 여기 거 입어보고 싶단 말이야. 기가 막혔죠. 그 돈이 오빠 주머니에서만 나오는 돈인가요? 그런데 남편 거기다 대고 좋다, 기분이다. 네 것도 하나 사. 그러는 겁니다. 저 진짜 얼마나 열받던지. 신우 신나서 지 옷도 열심히 골랐어요. 어머님이랑 둘이서 이게 예쁘네, 저기 예쁘네. 저한테까지 언니 예뻐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 짜증나서 그냥 네 하고 말았죠. 그러고 신우까지 옷을 골랐습니다. 계산하는데 두 사람 옷 합쳐서 150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저 진짜 뒷골이 확 당기더라고요. 150? 남편도 지 생각보단 너무 많이 나왔는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근데 점원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국 카드 내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남편을 붙잡았죠. 잠깐만, 150인데? 생활비 카드 쓸 생각 하지 마. 아, 알았어. 내 돈으로 내면 되잖아. 쪽팔리게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남편은 결국 본인 개인 카드로 샀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고 남편한테 고맙다 어쩐다 하고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어머님이랑 신우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도리어 저보고 아, 표정 좀 풀어라. 어차피 내 카드로 했잖아. 뭐라고? 개인 카드라고 해도 지 돈 모자라면 결국 생활비 카드에서 돈 꺼내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 카드로 했다지만 150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턱턱 쓰는 게 말인가요? 저희가 무슨 돈을 잘 벌어서 그 정도 소비는 펑펑 쓸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요. 저는 제 옷 5만 원짜리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삽니다. 저희 엄마 23만 원짜리 패딩 갖고도 그렇게 면박 주고 애들 13만 원짜리 패딩 갖고도 온갖 싫은 소리 다 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 엄마랑 신우 옷값으로 150을 턱턱 내는 게 말이 되나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죠. 생활비 카드에 손댈 생각 마. 그 카드는 네 거야? 왜 네 맘대로 그러는데? 제정신이야? 150이 누구지 걔 이름이야? 아, 그럼 어떡해. 이미 고른 걸. 쪽팔리게 도로 갖다 놔? 그러게 왜 가격표는 안 보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면 그냥 다른 거 사주겠다 하면 되지.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똑같아. 당신 월급 얼만지 뻔히 알면서 그 비싼 걸 사달라고 해? 그게 우리 형편에 가당키나 해? 사준다고 하니까 고른 거지.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욕할 생각 하지 마. 아이고 끔찍하셔. 아, 시끄러!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도 놀라고요.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면 다야?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참는 줄 알아? 아, 진짜 더럽게 떽떽거리네. 하면서 그때부터 난폭 운전을 하는 겁니다. 애들도 타고 있는데 뭐 진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살면서 참 많은 일로 남편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고 진짜 확 끝낼까 싶어서 엄마한테 하소연한 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친정엄마는 이혼은 안 된다.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참고 살아라. 라는 주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이 어쩌든 정이 다 떨어져도 이혼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뒤바뀌는 결정적인 일이 얼마 뒤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참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일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일은 남편과 저의 결혼 기념일 때 일어났습니다. 주말이었는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가족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하고 산책하면서 바람도 좀 쐬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꽃가게가 보였습니다. 저는 기분도 좋고 꽃을 보니 갑자기 좀 설레더라고요.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 구경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마트에서 가끔 다발로 5,000원에 파는 꽃을 사와서 식탁에 꽂아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웃으면서 결혼 기념일이니까 꽃집에서 나 꽃다발 하나 사줘. 그랬죠. 남편도 무표정으로 가만 꽃집을 보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제가
큰 꽃다발 말고 식탁 위에 올리게 조금씩 파는 꽃다발 있거든. 그걸로 사면 되겠다. 그랬죠. 갑자기 꽃을 산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골랐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작게 포장되어 있는 꽃을 고른 거다 보니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2개 더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 기념일이라고 여러 개 사주려나 보다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꽃가게 사장님도 웃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신가요? 아, 제 결혼 기념일이요. 어머,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총 3가지를 골랐는데 그때 마침 이모한테 전화가 오는 바람에 남편에게 계산 좀 해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남편이 작은 꽃 3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고마워. 저는 꽃다발을 챙겨 들고 기분 좋게 아이들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5분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남편이 아니 근데 꽃이 그 가격이 맞아? 라면서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어? 너무 비싸잖아. 한 다발에 몇 송이 되지도 않는데 뭐가 저렇게 비싸? 바가지 아니야? 남편이 짜증 부리는 모습에 저도 좋던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원래 꽃 비싸. 게다가 이런 건 수입꽃이라서 더 그렇겠지. 결혼 기념일이라서 산 건데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이런 걸 사?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근데 너는 왜 이런 거 살 때 가격을 안 물어봐? 사기 전에 얼마인지 물어보고 사야 될 거 아니야. 왜 대책 없이 사는데? 라면서 사람도 많은데 큰 소리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딸들도 당황해하고 사람들 쳐다보니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그중 큰딸이 나서서 아빠,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결혼 기념일이니까 하나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끄러.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하면서 큰딸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됐어. 환불해. 당장 들고 가서 환불하고 와. 했더니 그제서야 됐다고 그냥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죠. 뭐가 됐는데? 그렇게 비싼 것 같으면 환불해. 왜? 환불하기는 쪽팔려? 나한테 난리치지 말고 가게 가서 따지고 환불하라고. 왜 가격도 말 안 해주고 파냐고 따지고 환불해 와. 아 됐으니까 그만하고 가자고.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들어 놓고 너 같으면 이걸 받고 싶겠니? 환불해 오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카드를 확 건네는 겁니다. 그럼 네가 가서 해와 환불. 와, 그 순간 진짜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기가 계산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으면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상보다 비싸면 처음처럼 한 다발만 산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할 땐 아무 소리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네가 가긴 쪽팔린가 보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와. 저도 너무 기분 더러워서 그 꽃 받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랑 영수증 확 낚아채서 꽃가게로 다시 갔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다시 가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좀 전에 샀는데 환불 좀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꽃 비싸다고 환불하라고 난리쳐서 살 수가 없네요. 제 말에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환불은 원래는 안 되는데 남편분이 그렇게 말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이리 주세요. 환불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환불을 해주시는데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결혼 기념일인데 마음 상하셨겠다고 하면서 꽃 한 송이를 포장해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거 봤는데 내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환불 영수증에 찍힌 43,000원. 결혼 기념일에 그 돈도 저한테 쓰기 싫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꽃 보고 그건 뭐냐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노려보면서 사장님이 얼마나 나 불쌍해 보였으면 이거 주시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 득템했다며 낄낄거리는 겁니다. 웃기니?
너는 네 와이프가 환불하러 가는 거 보고도 아무 생각 안 들었어? 뭔 생각? 솔직히 그 작은 꽃다발 3개에 4만 원 넘는 돈이 말이 되냐? 그리고 어차피 저 꽃가게 다시는 안 가면 그만이야. 쪽팔릴 것도 없어. 쪽팔릴 거 없으면 네가 가지 그랬어. 아, 그런 건 여자가 해야지. 내 마음 상한 건 안 미안한가 보지? 제 말에 남편놈 길길이 날뛰면서 아, 뭐가 그렇게 미안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처음부터 가격 묻고 사던가. 그 조그만한 꽃 3다발에 이 돈이 말이 되냐? 쓸데도 없고 금방 시드는 그깟꽃을? 하더니 제 손에 들린 환불 영수증 확 채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영수증 보고선 궁시렁. 다시 봐도 어이없네. 사기꾼 새끼들. 43,000원이 말이 되냐? 그러는 겁니다. 저 그 일로 너무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밥 차리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면 끓였는데 남편 주기도 싫어서 남편 거 빼고 아이들이랑 제 것만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놈이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냐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라면을 들고 와서는 애들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라면 2개를 퍽퍽 부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애들도 라면 먹다가 놀라서 울고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니까 애들한테까지 화풀이 하더라고요. 너네도 엄마랑 똑같다고. 그렇게 셋이서 똘똘 뭉쳐서 그런 식으로 굴 거면 니들도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자기 혼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러 갔어요. 나중에 확인했더만 그 술값만 해도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 서글프더라고요. 저한테 쓰는 43,000원은 아까워서 그 색난리를 펴놓고 지는 친구들하고 나가서 1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 겁니다. 그날 밤 애들 다 재우고 저는 혼자서 애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저 남자가 과연 내 편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돈 때문에 특히 빈정이 많이 상했지만 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한테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는 허세 부리며 잘만 쓰고 저와 저희 딸들에게는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고 저 사람에게 결혼과 가족은 무엇일까? 나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의미일까? 진심으로 궁금하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더불어 저희 아빠 생각도 나더군요. 저희 아빠 그렇게 남봉꾼으로 지내시다가 저 대학교 때 뺑소니로 돌아가셨어요. 범인도 못 찾아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런데도 솔직히 저는 아빠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금기 같아서 그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을 못했지만 그만큼 아빠에 대한 애정도 마음도 없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빠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딴 집 살림을 2번이나 차린 아빠. 도리어 엄마와 저한테 욕하고 밥상 없던 아빠. 제가 엄마 편드니까 딸은 아무 소용없다고 제 머리통을 갈기던 아빠. 그래도 아빠 아니냐며 아빠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던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갑갑해져 왔던지요. 그런데 우리 딸들에게도 사실 똑같은 상황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자식들이지만 딸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였고 딸들 역시 그런 아빠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저와 남편이 싸울까봐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게 컸고요. 진작에 저 남자랑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아니다. 내가 이러다가 병에 걸리겠다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 이혼 생각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사실은 자식은 핑계고 내가 이혼하는 게 두려워서 뭉개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새벽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데 남편놈 술 진탕돼서 들어와서는 안방에서 코골며 자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다가 이혼해야겠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 결정을 내렸고 남편이 호락호락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란 걸 알기에 증거를 차분하게 잘 모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외도나 폭행처럼 이혼을 위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가끔 남편의 폭언이나 시댁에만 돈을 쓰려고 하는 상황 등을 증거로 쓰려고 잘 모아둬야겠다 싶었죠. 이혼 소송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야금야금 이혼 소송 자료를 모으던 와중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는 그때까지도 집에서 놀고 먹고 있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브런치 카페를 열겠다고 한 거예요. 요리도 잘 못하고 그런 곳에서 알바 한번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창업 비용이 따로 없다 보니까 어머님 집 담보 대출을 좀 받고 인테리어 비용 중 몇천만 원은 저희 적금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처음 여는 건데 작게라도 시작하지 어디서 본 것 많고 허세는 많아서 규모도 꽤 큰 매장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월세도 엄청 비싼 곳이고요. 게다가 매장이 크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도 장난 아니었는데 담보대출로 받은 돈으로도 모자라니 저희한테까지 손을 뻗은 거죠. 남편 말에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동생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투자한다 생각하고 빌려주자고 하더군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제 촉으로는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투자는 무슨 투자인가요? 지네 가족한테는 참 앞뒤 안 보고 잘만 퍼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고 그걸로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전화해서 그 돈이 네 돈도 아닌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냐고 따지시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치면 어머님 아들 돈도 아니에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모은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건데 그게 왜 제게 아니에요? 월급 차이가 얼만데 똑같다는 거야? 어머님, 월급 차이라고 해봤자 50만 원 차이예요. 어머님 아들이 뭐 대단하게 돈 잘 버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태까지 이것저것 잘도 받으신 거예요? 뭐? 말하는 싸가지 봐라. 너 혜영애비랑 안 살고 싶냐? 그래서 지금 막 나가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해 봐야겠죠. 뭐가 어째? 너 혹시 남자 생겼냐? 네? 갑자기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 하는 일을 왜 쌍신지켜고 안 된다고 하며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뭐? 이혼을 생각해 본다고? 이혼 얘기 어머님이 먼저 꺼내셨거든요. 신우가 뭐 좀 해본다고 하는데 가족이 돼서 그것도 못 도와줘? 너네 집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만 도와달라는데 세연이가 잘 되면 어련히 알아서 돌려줄까? 글쎄요. 제 생각엔 못 받을 것 같아서요. 뭐야? 어머님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저도 화가 나서 바쁘니까 이만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했느냐며 저한테 흥분해서 따지고 들고 화난다고 지 분에 못 이겨 방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려치는 겁니다. 방에서 애들 놀라서 울고 저는 그거 녹취는 하지만 남편 행동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정말 질리더라고요. 네가 뭔 짓을 해도 그 돈 아가씨한테 못 줘. 기껏 힘들게 모아서 그걸 왜 줘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돈 네 돈 아니야. 네 돈도 아니야. 반은 내 거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해.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반 해서 너 가져. 뭐?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네 가족만 가족이야? 와이프가 싫다는데도 부득불 네 동생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신물나. 그렇게 주고 싶으면 반 가져.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네 몫에서 주라고. 좋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냐? 좋아, 이혼해. 나도 너 꼴 보기 싫고 이 집 구석 들어오기가 싫은 지 꽤 됐어. 와이프라고 있는 거는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떽떽거리고 내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싫다고만 하고 시댁 가도 입 대빨 나와서는 불평불만. 나도 너 지겨워서 살기 싫어. 잘 됐네. 둘 다 생각하는 거 똑같네. 끝내자. 내가 바로 이혼 서류 준비해 올 테니까 작성하고 재산반 나누고 끝내자고. 그래. 서류 꼭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렸기에 차라리 이게 낫다 싶더라고요. 소송하는 것보다 협의로 하는 게 깔끔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바로 서류 갖고 왔고 남편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적금도 똑같이 나눠 갖자고 지금 집도 팔아서 나누기로 합의했어요. 저도 어차피 이혼하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도 있었기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나마 소송으로 안 해서 제가 그동안 모은 자료는 쓸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저는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희 엄마 당연히 까무라치시죠. 무슨 이혼이냐고요. 무슨 그런 일로 이혼해. 그냥 장서방이 하자는 대로 좀 해주지.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해. 네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 엄마의 말에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엄마처럼 똑같이 살라고? 뭐라고? 그렇게 나만 숙이고 참고 속에서는 피멍이 들어도 아득바득 삭히고 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이혼이 도대체 뭐라고. 이혼 아무것도 아니야. 같이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설 수도 있는 거잖아. 자식 생각을 해야지. 너만 생각해? 나도 너 생각해서 참았어. 엄마,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는 엄마가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나 아빠 돌아가셨을 때 눈물도 안 났어. 자식이고 아내고 내팽개치고 두 집 살림한다고 진작에 집 나갔고 새벽까지 술 먹고 다니시다가 아빠 그렇게 되셨잖아. 그런 아빠한테 내가 무슨 애정이 있고 그리움이 있겠어?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나 새벽까지 잠도 못 들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어요? 아니, 나는 오히려 내 새끼들 위해서 그렇게 안 살래. 우리 애들 엄마 아빠 싸울까봐 큰 소리라도 날라치면 눈치부터 보더라.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 줄 알아?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나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보란 듯이 혼자서 애들 잘 키울 거야. 남들 쑥덕거리는 거? 이혼녀 딱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 내 인생, 내 자식들보다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싫다고 하면 여기 안 올게. 이혼하고 재산분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돈으로 내가 알아서 집 구하고 살게요. 저는 자리를 벗어났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속상하고 죄송하기도 했지만 참다 이혼하겠다는 딸에게 또 참고 살려고 하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속이 갑갑하고 외롭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이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양육비는 한 사람당 50씩 100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던 와중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고 괜히 집 구하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저 직장 다니면 애들도 봐줘야 되는데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엔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나마 다행히도 큰 트러블 없이 순조롭게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혼 못해주네 어쩌네 하면 어쩌나 싶었지만 그나마 이혼 과정은 순조롭게 끝이 나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재산 분할을 했는데 남편은 아마 바로 그 돈으로 신우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자기 가족이니 돈도 안 아까운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잘 지냈어요. 이혼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도 빨리 적응하고 밝게 잘 지냈습니다. 큰애는 저보고 엄마가 요즘 너무 잘 웃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인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큰애 말로는 제가 전에 표정이 안 좋고 한숨을 잘 쉬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니 제가 잘 웃고 표정도 밝아 보인다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자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이혼했지만 보물 같은 두 아이들을 얻었으니 그걸로도 충분하다 싶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도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남편네와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 얘기를 건너듣게 되었어요. 전 신우는 목 좋은 자리에 크게 브런치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오픈빨인지 초반에는 손님이 꽤 많았다는데 그게 딱 3개월 갔답니다. 그렇겠죠. 장사에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가게를 열었으니까요. 그 지인 말론 음료 맛도 그저 그렇고 브런치도 가격은 비싼데 맛도 별로고 양도 적었다네요. 인테리어는 비싼 돈 들여서 잘 해놨는데 음식 맛이 별로니까 손님도 별로 안 늘고
그 지인이 지나갈 때면 내내 자기 친구들만 불러서 테이블 앉아서 놀고 있더래요. 가게는 당연히 팔이 날리고요. 몫이 좋아서 좀만 노력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도 장사도 안 되고 비싼 월세만 계속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열고 8개월 만에 문 닫는 건지 임대 딱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돈도 꽤나 투자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투자한 돈도 다 날라가고 빚 안 생겼으면 다행이겠죠. 자기 동생을 어떻게 저보다도 모르나 싶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야무지고 책임감 있게 장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남인 저보다 모르나요? 회사 생활도 힘들어서 3개월 이상 한 적이 없고 그나마 회사 다닐 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상사 욕하고 회사 욕하고 불평불만. 그 와중에 눈은 높고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해서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해야 되고 힘든 일 하는 건 질색하고 책임감도 없어서 일 산더미인데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온 적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장사 시작하는 건데 퍽이나 잘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어떻게 할지 저는 딱 알겠어서 절대 우리 돈 주지 말자고 한 건데 전 남편 놈은 알고도 준 건지 진짜 지 동생이 잘할 것 같아서 준 건지 이제는 어쩌든 저랑 상관도 없지만요. 그저 양육비나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잘만 보내면 되니까요. 지랑 지네 가족밖에 모르고 저랑 저희 딸들한테는 돈 쓰는 거 아까워서 파들파들 떨던 전 남편. 그렇게 끔찍하게 좋아하는 자기 식구들 챙기고 호구 노릇 자처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게 딱 전 남편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용기 내서 이혼했으니 꿋꿋하게 더 씩씩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엄마, 좋은 엄마의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